깊은 산속 죽어가는 팽나무 화렵수 둥치에 거대한 부채 모양의 버섯이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이 바로 잔나비 불로초, 예로부터 잔나비 걸상이라 불렸던 신비한 약용버섯이다. 원숭이가 앉을 만한 의자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 이름은 버섯의 크기가 20cm에서 크게는 60cm까지 자라는 장대한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다. 비록 잔나비 불로초 자체는 광택 없는 회갈색을 띠지만 그 사촌격인 영지버섯이 번쩍이는 광택을 자랑하는 것과는 달리 수수한 모습이다. 하지만 이 소박한 겉모습 속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다. 버섯의 아랫면 하얀 표면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면 즉시 갈색으로 변하며 한 번 마르면 수십 년 동안 그대로 보존된다. 어떤 이는 40년 전에 그린 그림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서양에서는 아티스트 캉크, 즉 예술가의 버섯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린다. 잔나비 불로초는 전 세계에 널리 분포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강원도와 전라도 지역의 화렵수림에서 발견된다. 봄부터 가을까지 활동하지만 특히 25도에서 30도 사이의 따뜻한 여름철에 가장 왕성하게 성장한다. 이 버섯은 부생균으로 살아있는 나무를 해치지 않는다. 오직 죽은 나무나 상처난 부분에서만 자라며 2년 이상 살면서 자연의 분해자 역할을 묵묵히 수행한다. 기생균이 아닌 청소부, 그것이 바로 잔나비 불로초의 진정한 정체성이다. 현대과학은 이 겸손한 버섯의 놀라운 효능을 속속 밝혀내고 있다. 전남 산림자원연구소의 연구팀이 실시한 실험은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염증 유발 물질을 주입한 실험지의 85.7%가 잔나비 불로초 추출물 투여로 생존한 반면 추출물을 투여받지 못한 대조군은 대부분 쇼크사했다. 이 버섯에는 항종량 성분인 베타글루칸을 비롯해 각종 트리테르페노이드, 가노데릭산, 프라노가노데릭산 등 수십 종의 활성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사르코마 180 종양에 대한 억제율이 64.9%에 달한다는 점이다. 베타글루칸은 물에 쉽게 녹아 소화 과정에서도 변하지 않고 곧바로 장내 면역세포에 전달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동양의학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이 버섯의 가치를 알고 있었다. 중국 민소의학에서는 거담, 소화불량, 지혈, 통증 완화, 해열에 사용했으며 특히 결핵성 관절염과 식도암, 위암의 치료에 활용했다. 티베트 고산지대에서는 고산병으로 인한 산소결핍증 치료에 이꼬씨와 국화를 함께 사용했다고 전해진다. 인도에서는 잔나비 불로초로 연고를 만들어 잇몸 질환 치료에 사용했고 과도한 타액 분비를 막는 수렴제로도 활용했다. 일본에서는 1969년 이케카와 연구팀이 항종량 작용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이래 지속적인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현대의학이 확인한 잔나비 불로초의 적응증은 실로 광범위하다. 신경쇠약과 불면증, 폐결핵과 호흡기 질환, 심장병과 순환기 질환, 신장병과 비뇨기 질환, 중풍과 뇌졸중, 비형 간염과 간 질환 등의 효과를 보인다. 특히 당뇨병 연구에서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2007년 양병근 연구팀은 3주간의 실험에서 당뇨를 가진 쥐의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20%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잔나비 불로초의 메탄올 추출물이 안구 수정체의 알도오스 환원 효소를 억제하여 당뇨 합병증인 백내장 예방에도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당뇨병 환자의 눈에 축적되는 소르비톨을 막아주어 시력 보호에도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면역 조절 작용도 주목할 만하다. 유명한 본초학자 라이언 드럼은 만성 임파구성, 갑상선염 치료에 잔나비 불로초 달인 물을 활용하여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했다. 마틴 오시스는 통풍 완화를 위해 이 버섯 달인 물에 발을 담그는 민간요법의 효과를 발견했다. 잔나비 불로초의 복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건조된 버섯 3에서 4g을 물에 달여 하루 2에서 3회 10일 정도 복용하는 것이 기본이다. 달인 물은 충분히 식혀 유리병에 담아 냉장 보관하며 하루 5회 정도 나누어 마신다. 6번에서 8번째로 우려낸 연한 물은 일상적으로 보리차처럼 마실 수 있다. 무엇보다 안심할 수 있는 점은 안전성이다. 연구 결과 1mg 농도에서도 정상적인 면역세포에는 전혀 독성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연이 인류에게 주는 안전한 선물인 셈이다. 잔나비 불로초의 활용은 약용에만 그치지 않는다. 흔히 베타카로틴을 분해하여 독특한 풍미를 내는 화학물질로 만드는 데 이용되며 축산업에서는 사료의 소화성을 높이는 데 활용된다. 실제로 포플러 나무 부스러기에 접종하여 4주간 배양한 결과 소화성이 64%나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다. 섬유산업에서는 천연염료로도 각광받고 있다.
매염제 없이도 베이지색을 낼 수 있고 암모니아를 사용하면 젓갈색, 명반으로는 황갈색, 크롬으로는 담갈색, 주석으로는 갈색, 구리로는 황갈색, 철로는 회갈색을 낼 수 있다. 스웨덴에서는 예전에 코르크 병마개를 만드는 데 사용했다고 하며 어떤 이는 크기가 큰 잔나비 불로초로 의자나 탁자, 선반을 만들기도 했다. 깊은 숲속 죽은 나무 위에서 조용히 자라는 잔나비 불로초. 이 겸손한 버섯은 수백 년간 인류의 건강을 지켜온 자연의 보물이다. 현대 과학이 밝혀낸 그 효능은 전통 지혜의 정확성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다. 항종양, 항바이러스, 항균, 면역 조절, 항당뇨, 항염증 작용뿐만 아니라 안과 질환에도 유용한 이 버섯은 자연이 인간에게 베푸는 은혜의 상징과도 같다. 화려하지 않지만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는 잔나비 불로초처럼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길을 찾아가야 할 시점이다. 그 답은 어쩌면 이 작은 버섯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겸손과 공생의 지혜 속에 있을지도 모른다.